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도구 10분 만에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AI가 들어간 동작평가 도구를 만드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10분 만에 가능하다고요? 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체조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수업에서 약 40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피드백을 제공한다든지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 고민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같이 현장에서 실기를 지도하는 교사라든지 많은 지도자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평가를 저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평가를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인공지능이 이 평가를 어느 정도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다 피드백 제공도 수월하고 평가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AI가 들어간 동작평가 도구를 만드실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활용도 높은 평가 도구를 만드셔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의에 앞서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의 용어를 모르시거나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개념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알파고, AI, 김주아 앵커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컴퓨터가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판단을 해서 바둑을 둔다든지 김주아 앵커처럼 뉴스를 본도한다든지 또는 소설을 쓴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날씨나 주가를 예측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누가 학습하죠? 네, 컴퓨터, 기계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자,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언가 학습해야 될 정보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데이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빅데이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용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앞서서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번에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개념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방법 중에 인간처럼 신경망을 통한 학습을 시키는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 방법 중에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딥러닝이라는 개념 또한 아셔야 되는데요. 딥러닝 역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기반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머신러닝의 발전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이다라고 하면 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해내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자, 머신러닝에서 학습을 통해서 예측하는 과정에서 예측이 부정확할 때 인간이 개입을 해서 어떠한 값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딥러닝의 경우에는요, 부정확한 예측력이 떴을 때 스스로 신경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딥러닝의 특징이다. 그래서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머신러닝의 발전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AI를 활용한 동작평가 도구를 만들기 위한 간단한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내용,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 평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동작 이미지를 활용해서 해볼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딥러닝,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할 것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학습 모델을 생성해 낼 것입니다. 이 학습 모델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습시킨 결과물이 되겠죠. 이 결과물이 결국에는 우리 평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어렵죠. 이걸 어떻게 10분 만에 합니까? 그쵸?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구글 티처블 머신을 활용할 것입니다. 자, 구글 티처블 머신은요, 공부하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까다로운 머신러닝을 PC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 도구입니다. 자, 구글이 다 만들어줬어요. 자, 이게 얼마나 쉽냐라고 하면요. 미국의 6살짜리 어린이도 구글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도구로 알려져 있고요. 이미지, 오디오 이런 자세 3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머신러닝을 학습하고 학습 모델을 생성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하기가 쉽고 배우기도 쉽다. 그래서 10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으기, 학습시키기, 내보내기. 자, 모으기는요, 우선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수집해서 컴퓨터가 학습하기 위한 카테고리로 그룹화 시켜주는 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학습시키기라고 하면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링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켜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정말 잘 분류해내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고요. 잘 분류를 해요 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그 잘 만들어진 모델을 우리가 앱이나 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가지만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저랑 해보시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동작 평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라고 보면요. 예를 들면 태권도에서 발차기 동작이 성공적으로 됐는지 실패했는지, 체조의 등 대고 물구나무 서기 동작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자, 구글 티처블 머신에서는요, 각 카테고리 성공인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별로 정확한 동작에 따라서 이 색깔이 칠해지게 됩니다. 자, 실제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등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가지고 학습시킨 것을 이제 웹에서 활용하는 영상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잘못된 동작을 가져다 대면요. 엉덩이가 이렇게 굽혀진 동작은 잘못된 동작이네요. 자, 그러면 이 엉덩이라는 동작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 동작이 지금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작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함께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구글에 구글 티처블 머신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사이트가 뜨고 여기서 바로 시작하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오디오, 포즈 3가지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고요. 우리는 이미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표준 이미지 모델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라고 했던 이미지 모으기 단계입니다. 이미지 모으기는요, 웹캠과 업로드 2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웹캠을 가지고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캠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모아볼 건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주먹, 가위, 보자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동작을 잘 분류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먹을 웹캠에 보여주시고요.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를 누르신 상태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주먹을 보여주세요. 자, 그래야 얘가 더 잘 예측을 합니다. 한 200개 정도 샘플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케이스 1이 아니고 주먹이라고 한번 바꿔줘 볼게요. 자, 이후에 이제 가위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미지를 학습시켜야겠죠.
자, 똑같이 가위를 이제 학습시킬 건데요.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 누르신 상태에서 가위를, 다양한 모양의 가위가 있죠. 사람마다 가위 모양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한 200개 정도의 이미지 샘플을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자, 이후에 케이스 이름을 가위라고 이렇게 바꿔주실 거고요. 다음에 이제 보자기 만들어야겠죠. 보자기 모양을 한번 보시면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 보자기 모양, 다양한 방향에서 이렇게 눌러주셔야지 얘가 더 잘 예측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200개 좀 언저리에서 한번 샘플을 모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보자기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줘 보실게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모델 학습시키는 단계죠. 자, 머신러닝, 딥러닝 하는 단계입니다. 자, 에포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학습시키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면 에포크 100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100번 학습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에포크를 선택하시고 학습을 누르시면요, 돌아가게 되는데 잠시 이렇게 화면이 멈출 수 있습니다. 얘가 로딩하는 동안에는 잠시 멈출 수가 있는데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누르지 마세요. 기다리시면요, 얘가 준비가 되면 이제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이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지금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에포크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50 에포크다라고 하면요, 이 주먹, 가위, 보재기에 대한 학습을요, 각각 200개에 대한 학습을 이제 150번씩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학습의 양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길어지듯이 에포크의 수가 많아질수록 역시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에포크를 10만 했으면 벌써 끝났겠죠. 하지만 100의 에포크를 100번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의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하지만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양을 더 학습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마찬가지 여기 클래스 추가를 누르셔서 다른 모양을 학습시키고 그 모양에 대한 이름을 쓰셔서 다시 새롭게 학습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거의 다 완료가 되면요, 잘 감별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이 학습이 완료됐네요. 자, 주먹, 가위, 보자기를 잘 확인하는지 볼게요. 자, 주먹 100%. 자, 가위도 100%네요. 자, 다른 가위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저 가위도 100%네요. 네, 저건 학습 안 했으니까 잘 주먹으로 하네요. 그죠? 자, 저건 100%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학습시킨 동작에 대해서는 100% 예측을 해내고요. 분류를 해내죠. 자, 보자기도 100% 분류를 해내네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가위도 100%, 주먹도 100%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모으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었으면 내보내기 단계죠. 자, 내보내기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모델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런 다양한 소스 정보가 뜹니다. 이 소스 정보를 다운받아서 새롭게 코딩을 수정해서 다양한 정보를 입력해서 보다 고급 정보,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주는 그런 평가 도구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손쉽게 링크만 다운받으셔서 내보내기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만든 자료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로도 충분히 수업에서 활용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만든 모델을 내보내기 하셔서 보시면 공유 가능한 링크에 이렇게 내보내기가 완료가 되면 이제 공유 가능한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자, 이 파랗게 뜨게 됐죠. 이것을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이 링크를 직접 학생들한테 보내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웹에 가셔서 웹사이트에 이것을 입력을 하시면 다시 그 상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복사한 링크를 가지고요, 위에다 붙여넣기를 하면 티처홀 머신이 이렇게 열리고요. 자,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요. 시간이 약간 걸려요. 내가 만든 모델이 웹에서 열렸네요.
자, 열린 웹에서 웹캠을 활용해서 한번 아까 만들었던 주먹, 가위, 보자기가 되는지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바의 움직임이 시작되면 된 겁니다. 자, 주먹, 가위, 가위, 보자기. 자,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활용한 평가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미지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표준 이미지 모델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업로드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파일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업로드, 드롭 파일이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이미지 선택하는 데서 이제 드롭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저는 이제 등대구 물구나무서기에서 성공 자세라고 해서 하나 이미지를 업로드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업로드 누르시면 여기서 또 이런 파일에서 이미지 업로드하기가 뜹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여기 상에는 안 나타나는데 컴퓨터에서 끌어오기를 하면 됩니다. 자, 끌어오기를 하면 자, 엉덩이가 접힌 자세 안 좋은 자세예요 라고 해서 제가 엉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케이스로 집어넣어서 엉덩이 샘플을 넣었습니다. 자, 예시 샘플이기 때문에 12개만 넣었는데 100개 이상 많이 만들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 자, 다음에 제가 또 잘못된 동작이다 라고 하는 게 무릎이 구부러진 자세는 안 좋은 자세예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또 안 좋은 자세로 제가 무릎 안 좋은 자세에 이미지를 업로드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샘플을 다 업로드 했으면요. 여기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번에는 에포크를 자 50개만 해서 자 빠르게 한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작고 에포크도 작으니 훨씬 더 빠르죠. 앞선 것보다. 자, 이번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사진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업에서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학생들한테 자신의 동작을 핸드폰으로 찍어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이 엉덩이가 접힌 자세를 찍어 왔다 라고 하면 너는 지금 엉덩이가 접히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요. 내가 내 동작을 찍고 저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평가 도구를 가지고 수업에서 활용한다면 이렇게 내 동작을 학생이 스스로 평가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동작을 가지고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이제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고 피드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구글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모으고 모델링을 하고 내보내기를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평가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모으고 모델링을 하고 또한 소스도 이렇게 내보내준다, 제공해준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러한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 또 보다 더 활용 높은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코치와 같은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셋, 둘. 똑바로 안 하세요? 혼나고 싶지 않다면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똑바로 안 하세요? 혼나고 싶지 않다면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앞서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음성 인식을 입혀서 어떠한 동작을 세준다든지 동작의 수정, 똑바로 하지 않은 동작에 대한 어떤 수정 내용들을 삽입해 줌으로써 어떤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도구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동작 평가 도구 10분 만에 만들기 잘 따라오셨나요? 네, 잘 따라오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실제로 이 구글 티처블 머신은요, 정말 인공지능에 대한 특별한 지식 없이도 그리고 전문적인 코딩 능력이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실기 평가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확성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피드백이라든지 간단한 동작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정말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